치료비는 누가 대줘요? 상대가 다 대주죠.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공부 안 하셔도. 맞잖아요. 그럼 저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근데 저는 부딪혀서 제가 아팠잖아요. 그럼 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치료비에서 병원에 갑니다. 허리가 조금 욱신해요. 그러면 어때요? 허리에 통증이 있는 거죠. 2주 진단을 받으면 80만 원 나옵니다. 얼마짜리 보험에서? 10,000원짜리 보험에서. 근데 내가 갔더니 선생님 제가 머리가 좀 아파요. 간단한 뇌진탕 뭐 이렇게 해서 진단을 씁니다.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얼마짜리 보험에서? 그래서 친구가 하나 너 자부상 이거 정말 저렴하니까 준비할 수 있으면 해라. 설계사들은 가입이 안 돼요. 설계사들은 2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안 받아줘요. 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설계. 그래서 친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검토해 볼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여튼 뭐 필요하면 해라.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10분에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 좀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랬더니 요 앞에서 뒤에서 택시가 제 차를 받았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부상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오자마자 뭐라 그러니까 저보고 본부님 말 듣고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막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보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너는 보험을 하잖아. 너는 설계사 일을 하잖아. 근데 내가 내 거 기존에 내던 걸 바뀌고 다시 들어야 돼? 너한테 굳이?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제가 똑똑해지고 제가 실력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설득할 내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논리를 가서 어버버해서 내가 그냥 하나 도와줘 이렇게 해서는 보험일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스토리텔링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객들한테 하는 스토리텔링 처음에 미팅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과 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 영업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보신 적 있나요? TV에서 보신 적 없어요? TV에서 옛날에 많이 봤는데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무슨 운동을 했었어요? 몸매업, 필라테스 강사? 역도요? 레슬링. 맞습니다. 저는 레슬링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선발전도 나가고 국가대표 일진까지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저는 판자촌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리봉동이라고 진짜 허름한 그 폐촌 있죠. 정말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삼남일녀. 근데 이제 아예 어렸을 때 몰랐는데 조금 크면서 돈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돈 때문에 싸웠어요. 저희 삼남일녀에 제가 장남인데 돈이 없고 애들은 4명이나 막 싸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뭐 밥은 먹여야 되겠고 막 했는데 아버지는 뭐 돈도 잘 못 벌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일 돈과 싸우는데 아니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판자촌에 사는데 방이 막 3룸에 뭐 저기 화장실 딸려있고 이러겠어요? 아니면 방 한 칸이 있겠어요? 뒷걸음하는 거 3평짜리 한 칸에 사는데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데 꼭 불을 켜놓고 그 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첫째니까 그래도 이제 전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됐는데 너무 시끄럽고 왜 이거 나가서 싸우려면 싸우지 시끄러워 죽겠는데 막 진짜 속으로 막 그러는데 막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중1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집을 나갑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고척동에 파스텔 우유 공장을 갔어요. 이제 제가 이게 국민학교 6학년 때 기회예요. 그때는 컸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1cm도 안 자라서 뭐 지금 작업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큰 편이었어요. 동기부 생육편에서.
그래서 파스텔 우유 공장 가서 얘기했어요. 아, 저 고등학교 자퇴를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확인 안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한참 3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파스텔 우유 공장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28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4개월. 제가 그 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저는 10원도 안 썼습니다. 숙식 제공이 됐고요. 제가 그 돈을 모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28만 원씩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모으면 나는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막바리 같이 살면 나는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싸우지 않게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해서 내가 가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4개월에 끝내는 이제 아버지 수소문 끝에 잡혀가지고 멱살 잡혀서 집에 갔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개패되지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자아가 되게 강합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하는 스타일이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개패듯이 막 강목으로 맞고 엄청 맞았어요. 또 아버지도 운동도 하셔가지고 엄청 맞았는데,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저는 아버지 가난하게 살기 싫어요. 돈 없어서 먹고 싶으면 못 먹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 이거 있죠. 그 감독님 얘기하시는 건 그냥 더 심플합니다.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서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네? 그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그때까지 IM 스튜던트를 못 썼어요. 스펠. 써본 적도 없어요. 저는 책을 본 적도 없습니다. 책을 본 적도 없어요. 시험 본 게 뭐냐면 이제 수능 1번으로 다 찍었어요. 수능을 1번으로 다 찍고 바로 잤습니다. 수능을 1번으로 다 찍고. 책을 한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청에 강의하고 있고요. 인천지방경찰청에 제가 경제특강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늦었어. 아, 나는 나이가 좀 있어. 아, 난 다른 거에 실패했던 사람인데, 아, 난 성공할 수 있을까?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 뭐가 필요하다? 남들보다 뭐? 남들보다 뭐? 2배 이상 노력하면 돼요. 그걸 앞으로 하실 거냐 못 하실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성공할 거냐 못 할 거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접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시합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제가 1등을 계속 석관을 해요. 자, 근데 왜 제가 석권을 했겠습니까? 잘나서, 잘해서, 워낙 뛰어나서, 능력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TV에 보시면 막 나무에다가 고무 걸어놓고 막 이렇게 당기는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고무 당기는 걸 한 70개에서 80개 정도로 당겨요. 이제 20개씩 5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 70개 당길 때 저는 140개를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는 못해요. 그렇게 갑자기 뭐 욕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있다 그래서 막 갑자기 2배로 당겨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80개를 처음에 당기게 됐고, 그 다음에는 90개를 당기게 됐고요. 조금 더 악바리가 참 100개를 당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보다 원래 뛰어난 2배 실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똑같지만 하나를 더 하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뭐 50kg짜리 메고 막 이렇게 달리면,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학급 동기 중에 제일 무거운 애 막 110kg짜리 너 이리 와. 제가 메고 같이 뛰고, 조금 뭐 뒤처지긴 하지만 하여튼 제 동기들보다 저는 뭘 마음 먹었다고요? 2배 이상 노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70개 할 때 저는 100개를 하고, 턱걸이 이 친구가 30개 할 때 저는 40개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능력 차가 벌어져요. 400m 달리기 하면 제가 1등이요. 200m 달리기 할 때 1등이요. 1600m 장거리 오래 뛰기 해도 제가 1등이요.
턱걸이 하게 되면 제가 60개씩 했어요. 한 번 회당 60개씩 했었고 주부는 150개까지 되겠어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히면서 이 다리가 그냥 반대로 꺾이면서 여러분들 아프면요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 방을 찔러요. 헌혈하러 가면 딱 찔러 이러죠. 이러면 소리가 나요. 근데 진짜 제 29살에 27살에 2004년도에 1,000만 원을 번다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셔요. 보험으로 1,000만 원? 여러분들 1,000만 원 벌어보셨나요? 매달? 1,000만 원씩 벌어보셨어요? 벌어보셨어요? 말이 안 돼요. 1,000만 원 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혹시 투잡 해보셨어요? 한 2시간씩 자고 투잡 해보셨어요? 그럼 1,000만 원 벌어지던가요? 못 벌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등록금을 다 면제예요. 장학생이니까. 근데 합숙비랑 뭐 이렇게 시합 나가면 따로 10만 원, 뭐 20만 원씩 뭐 또 트레이닝복, 쫄쫄이 레슬링 혹시 보셨나요? 쫄쫄이복 있잖아요. 또 그것도 사야 돼. 슈즈도 또 뜯어지면 사야 돼. 또 어디 있습니까? 집에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떻게? 400을 벌어야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은 뭐 합숙비랑 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돈을 벌까 하다가 투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백화점에서 일을 했어요. 프로스펙트 매장에서 일을 하고 8시에 버스 타고 마산에 숙소로 옵니다. 숙소 와서 씻고 1시간 반 정도 자고 11시에 다시 버스를 타서 마산 어판장으로 갔어요. 그 삶의 체험 현장 보시면 배 냉동창고 안에 막 고기 상자들 나르는 거 막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그게 최고 비싸요. 그때 68,000원씩 줬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최고의 아르바이트. 하루 일당. 막노동 뛰면요.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면 35,000원이 줬어요. 근데 68,000원씩 줘요. 또 실력이 되면 8만원씩 주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힘들고 영하 40도 되는 냉동창고 안에 들어가요. 파카 입고 내복 입고 막 들어갑니다. 처음. 근데 1시간 정도 막 깔치 상자 이런 거 30kg씩이에요. 한 상자가. 그걸 이렇게 손으로 나르는 거예요. 쉬지 않고 몇천 상자가 줍니다. 그럼 나중에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벗고 막 내복 다 벗고 반팔 입고 막 긴팔 입고 해. 팬티까지 다 젖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시간씩 자고 일을 해야 400, 500을 벌었는데 이 선배가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성실하게 되게 열심히 하는 건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다고 1,000만 원 벗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장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컨설팅을 얘기하고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그런다고 1,000만 원을 벌어? 말도 안 돼.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배님 그러면 통장을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통장을 딱 봤어. 1,000만 원 벌었을 거예요. 1,000만 원 조금 못 벌었는데 980을 받아요. 야, 근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보험을 해서 어떻게 1,000만 원씩을 벌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제가 칠게요.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일하라고 해요. 하시겠어요? 오. 또 한 달만 하시고 퇴사하시는 거 아니죠? 어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꼭 2시간만 잘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미쳤어? 근데 저는 2시간씩 자고 1,000만 원 준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어요. 내가 안 자고 너 할 수 있니? 저한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저보다 못생겼어요. 얼마나 못생긴지 아시겠죠? 내가 더 잘생겼어. 내가 봤을 때. 나보다 키가 더 작아. 아니 내가 왜 못해가지고. 너 잠도 안 자고 일할 자신 있어? 1,000만 원만 받을 수 있으면 전 안 자고 하겠습니다. 안 자고 할 자신 있어요. 그러면 하자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어때요? 그걸 하면
그걸 좀 하면 어때요? 1,000만원씩 버는데. 맞잖아요. 아니에요? 좀 갑자기 제가 좀 돌변했는데 갑자기. 아니 1,000만원씩 준대잖아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를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다리 밑에 기어가면 어때요?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씩 준다. 더 열심히 하면 2,000씩 벌 수 있다. 구두 닦으라면 닦을게요. 혀로 할 테라면 할게요. 내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 되게 간절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간절하고 목표를 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삶을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력하고 사는데 저는 7, 8년생이에요. 올해 45이고요. A+에 합류하게 된 건 2016년도 7월에 곽건호 회장님을 만나 뵙고 A+S의 지사제도를 회장님하고 둘이서 제가 1호로 이제 지사제도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월 달에 딱 동부생명에 이제 입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으로 1,000만원 벌기 되게 쉬워요. 한 달에 한 30건만 하면 돼요. 쉽죠? 안 쉬워요? 어렵습니까? 그래요?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앞에서 CIS라는 걸 이제 동부생명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지원장님 딱 만나가지고 이 선배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8만 몇천 원짜리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종신보험을. 근데 나중에 환급비 때문에 어쩌고 해서 8만 원짜리 들었어요. 근데 이 8만 원짜리 들면서 삼겹살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강원도 철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삼겹살 사주고 뭐 이 선물도 화장품도 하나 해주고 해서 솔직히 남는 거 너한테 하나도 없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네가 소개를 좀 많이 해줘라. 뭐 그래서 제가 한 명 소개시켜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버스 타고 오면서 이 생각했죠. 내가 10만 원짜리 팔면 나한테 한 10만 원 정도 떨어지겠구나. 그죠? 그럼 이 선배가 1,000만 원을 벌려면 저는 얼마가 필요하고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벌면 10만 원짜리 팔면 10만 원이 떨어져야 된다고 얼마를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10개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개 하면 아무도 뭐 대답도 안 해주고 100개를 해야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잠도 자지 말고 하라고 한 이유가 한 달은 31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31일 동안 하루에 내가 3명씩을 계약을 하면 한 달이면 99건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8, 900원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기 CIS로 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죠. 안 될 것 같아. 10건 안 될 것 같아. 제가 뭘 알아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이 늦습니다. 그리고 발전이 안 돼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도 두려움의 눈빛 표정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 100건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딱 CIS를 들었는데 이 지원장이 막 곱하기 하니까 17건만 하면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17건. 100건을 생각하고 왔잖아요, 제가. 17건. 너무 쉽지 않나요? 제가 그때 이제 스포츠머리에 얼굴 뭐 지금도 시꺼하지만 시꺼먼 군인 젊은 놈이 딱 혼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17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랬어요. 와, 지원장님 미쳤네요, 보험회사. 아니 어떻게 17건만 하면 1,000만 원씩 줘요? 아니 그러면 보험회사 설계사들 다 1,000만 원씩 벌겠네요.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17건만 하면 1,000만 원씩 준대.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어떠세요? 17건에 1,000만씩 준대요. 잘 모르시고 있어요. 나는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17건만 하면 1,000만 원씩 준다고요? 왜 못해요 저거를? 한 달이 30일이고 하루에 3명씩 만나면 100명을 만나는데 왜 17건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미쳤다 보험으로 다 1,000만 원씩 벌겠네. 이래서 공부해야 될 거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객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셀링,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얘기해야 되는지 자료 다 주십시오. 다 줬어요.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자고 RP 연습하고 녹음 듣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자료 뽑고 네이버 신문 있죠? 그 군대 가면 그 대대장들이라고 위에 사람들이 보는 신문을 이렇게 매일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달치를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그 신문을 다 낭독하고 필요한 것들을 스크랩하면서 다 읽어보고. 그때는 이제 네이버 검색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군대 자체 투지폰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딱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대할 때 이제 퇴직금을 얼마나 생활비를 집에 다 줬어요.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학생이고 집은 그대로 가난하니까 급여 130만 원 받을 때 125만 원씩을 생활비를 줬어요. 저는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생활했거든요. 10만 원. 27에 제대할 때 퇴직금 180만 원 나왔습니다. 그거는 못 주겠더라고요. 집에. 그 전달 급여도 또 130만 원 줬습니다. 그 180만 원이 제 27 제대할 때 전 재산입니다. 써서 날린 게 아니라 가족에다 생활비를 줬다고요. 둘째, 셋째, 넷째 학생부터 쓰라고. 180만 원에 저의 전 재산은 아반떼 수도 80만 원짜리 차 한 대가 제 전 재산입니다. 근데 영업하려면 차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아반떼 수동에서 차에서 먹고 자고 잘 보고 있어요?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자고 RP 연습하고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거절 받은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좀 같이 맞잖아요. 근데 하루에 3명을 만나는 걸 무조건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여기 여성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나도 안 그래도 좀 필요했는데 아니면 우리 보호자도 저희 있으니까 와이프도 임신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20명 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22번. 아니 편한 대로 해. 본인 같이 밥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딱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그때 사무실에 지금 선생님들 50명 정도. 그래서 제가 딱 22번 하고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 선배도 이겼어요. 제가 2건.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사람 딱 들어가니까 김서진이 축하해 막 난리 났나. 근데 제가 거기서 또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좀 우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나왔겠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걸어놨어요. 제 통장에 농협 통장에 180만 원이 있었는데 기름값하고요. 제가 차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뭐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밑에 시작. 마전이었어. 역지사지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왜냐면 사람은 이게 뭔가 이윤 앞에서는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하려다가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한테 암보험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팔면은 수당이 별로 안 돼요. 10만 원짜리. 근데 종신으로 이거 10만 원짜리를 이걸 팔면 수당이 이거에 막 7배씩 돼요. 그럼 이걸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딜레마가 이제 막 하다 보면 오게 됩니다. 그게 욕심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당장 계약을 해야 저한테 뭐가 나와요? 커미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약을 안 하면 어떡하지? 오늘 만났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얘를 만나서 빨리 오늘 계약을 하나 ten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 그게 잔존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되 진짜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건 뭐냐? 무식하게 이 사람한테 진심인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저한테. 근데 제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진심을 고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저 그때 27때는 더 심했어요. 막 제 말 안 듣고 막 돈 흐지부지 쓰고 그러면 막 나한테 안 하는데 막 제가 막 인생 그따구로 사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 막 정신 차려보면 막 내가 막 어른들한테 홍계하고 있어. 어린 놈이 막 여덟정이 넘쳐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꼭 하시면 돼요. 컨설팅 할 때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아, 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들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오래된 설계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고객한테 선생님처럼 이야기해요. 고객님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보장이 이런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읽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생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미정이라는 내 친구 소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이혼을 했네. 남편이 완전 사기꾼이야. 결혼하고. 근데 임신을 해서 지금 애가 3살인데 3살이 야구기도 안 주고요. 그래서 혼자 식당에서 막 이러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고 나가면 애 보고 또 새벽에 일 나가고 애기 엄마한테 맡겼다가 안 맡겨지면 또 그날 못 나가고. 근데 어느 설계소가 와서 애기 교육 자금이라고 30만 원짜리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게 맞나요? 맞아요? 한 달에 180 벌어서 애기 혼자 지금 키우고 근데 연금 30만 원 먼저 들게 하는 게 맞나요? 보험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람을 만나서 들어라 뭘 해라 내가 이걸 들어갔다 이게 뭐가 아니라 너네는 어떤데? 너네 상황은 어떤데? 너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이거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꼭 하시고 설계를 하세요. 무슨 얘기 가시죠? 내가 그 여자라면 미혼모라면 내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설계사인데 나는 내 애기를 지금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컨설팅을 준비하시면 고객들은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김채영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이걸 정리하시고 적금을 하세요. 그 대신 지금 고객님처럼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생활비를 안 쓰시고 저는 그 돈을 조금 아껴서 저축을 좀 더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고객들한테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컨설팅 할 때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한 번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필기하세요. 항상 컨설팅 하기 전에 역지사지. 그래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지? 내가 이 사람처럼 드러났는데 이 사람 걸 보니까 내가 이 사람 거를 들고 있다라면 나는 어떻게 내 거를 바꿀까? 라고 한 번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시면 여러분들 거 드는데 보세요. 본인 거 드는데 암진단비 여기는 8천만 원 드는데 여기는 15만 원이래요. 본인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 끝나시면 본인 거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똑같이 드는데 8천에 그리고 범위도 대장 전망내염도 일반암이 된대요. 근데 이 8천은 9만 원에 된대요. 어떤 거 드실래요? 본인은 어떤 거 드실래요? 만약에 아까 전에 자부상 여기는 80만 원 주는데 만 원이고 여기는 80만 원 주는데 3만 원이래요. 운전자고. 어떤 거 드실래요? 본인 거는 본인 거 그냥 3만 원짜리 수당 더 받으려고 3만 원짜리 팔겠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컨설팅 할 거지? 내 거를 든다면 나는 어떻게 들까?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 거 든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거를 들었다. 자신 있게 보여주시면 계약 타율이 훨씬 더 업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아전인수입니다. 이게 표정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잘 될 것 같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열심히 준비하고 뭐 어쨌든 했던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계약을 해야지만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뭐 연금을 하고 나도 연금도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준비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준비하면 그래 내 친구인데 내 친구 진짜 이거 조금이라도 해서 열심히 벌었으면 좋겠고 이걸로 모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빨리 이번 달에 계약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들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객이에요. 제가 만약에 컨설턴트잖아요. 그때 고객님이 이것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데 그 사람 얼굴에 그렇게 보여요. 여유가 없어요. 당장 계약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제 얼굴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동반도 많이 나가서 이제 같이 상담도 해주고 뭐 저희 식구들 같은 경우 동반도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많이 강의도 해주는데 이제 옆에서 지켜봐요. 커피숍에 가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주고 이제 다시 컨셉 잡아주고 하는데 이거를 아전인수를 버려야 돼요. 나는 너한테 계약할 마음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난 이렇게 할 건데 좀 제발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너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현명하게 해. 나한테 안 해도 돼. 그러면 다른 설계사한테 해. 그게 내 진심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그래야 고객은 와요.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런 교육을 저희 식구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하지 마세요 고객님. 그러실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라고 했더니 신입이 딱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A 플러스 김선진 뭐 F입니다. 고객님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안 하셔도 돼요. 예? 뭘 안 해요? 뭐 고객이 그래갖고 제가 그 녹음 파일 듣고 엄청 빵 터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당신의 정말 필요한 것도 이거고 나는 당신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나한테 굳이 안 해도 돼. 저는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아전인수라고 내 눈에만 물을 깃든다. 내 욕심을 사리사욕을 생각하면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에 보여요. 저도 영업을 18년 동안 했고 제가 동생명 뭐 챔피언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전국 2등 8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18년간 만나왔고 강의도 수천 번을 넘게 동생명에서 했었고 에플러스도 지금 경력시 다 강의하고 있는데 표정만 봐도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도 대략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조금 뭐 유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조금 영업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좀 저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명심하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컨설팅을 준비하세요.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지금 도움을 못 들었어야만 했는지, 왜 그 친구한테 꼭 했어야만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 열정이 좀 보이나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요?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전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 교육 듣고 조금이라도 심장이 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진심은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내 눈에 물을 깃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물이 없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눈에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다 보면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아전인수, 여러분들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 될 거니까 잊지 마시고. 에이플러스 그룹 소개는 뭐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었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에는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고요. 보험에는 전속사, 한계보험회사와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험을 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전속사 하나만 팔아요. 프루덴셜, 교보생명, ING 자기 회사 거만 파는 회사, 그걸 전속사라고 합니다. TMCM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폰으로 하는 그 신한생명에서 콜로 하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신한생명입니다. 뭐 저희가 한번 출시했는데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이게 TM으로 하는 계약이고요. 반가는 뭐예요? 은행에서 하는, 그죠?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뒤에는 제네럴 에이전트라고 해서 저희 같은 여러 개의 모집을 해서 한 종합으로 토탈 컨설팅을 해주는 걸 GA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험회사도 많고 금융회사도 일이 많은데 정작 고객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시작.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 이거 손가락을 피세요. 고객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거 자료 다 드릴 거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나중에 센터장 교육 끝나잖아요. 다 드릴 거예요. 네. 아셨죠? 그때 쓰시면 되고. 자, 제가 고객님을 만난 거 딱 그 네 가지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보험을 내가 들어갔는데 보험이 들어보니까 되게 싸고 좋게 컨설팅 할 수 있고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주저리 보험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선택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손가락 이렇게 네 가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쟤처럼 얘기할 수 있도록 저걸 안 보고 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첫 번째, 그래서 고객님 이 네 가지는 꼭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세부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비교 견적이 돼요. 메리츠 화재는 얼마예요? 보이나요? 108만원. 하나손보는 똑같은 분야일 때 얼마 받아요? 얼마예요? 그럼 어디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로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드시는 거예요? 어디에 드시나요? 1년 소멸성 보험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의 자동차 비교 견적이 다 됩니다. 꼭 내가 가서 연금 100만원짜리 끌어와야 이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에 누구나 있잖아요. 집안에. 그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누구나 들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를 비교 견적을 해주고 그 중에 최고로 저렴한 걸 선택을 해주고 얘가 정말 또 미숙 운전자다 그러면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 여기 보시면 무보험 차량 이런 거를 잘 드러나야 돼요. 왜냐면 무보험 차량 2억은 사실은 초보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무보험 차량 이런 거는 무조건 맥스로 들어야 돼요. 5억까지 가능한 5억까지.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모닝 타고 가는데 이게 평면하고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좌회전하고 딱 들어갔는데 포르쉐를 긁었네. 포르쉐 문자가 하나 가는데 4억. 2억 몇천 시간. 모닝으로 박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들어있어요? 무보험 차량에 만약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자차도 그렇고요. 자손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애들 뉴스에서 어린애들 고등학생 사고 나가서 막 차 다 때려 부수고 했죠. 그죠? 걔네가 보험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죠. 무보험 차량이고 자손 자기도 신체 사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컨설팅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력도 오래됐고 남자고 사고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런 걸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종신보험인데 DGB 라이프 파트너스 유니버 종신보험이 얼마예요? 16만 4천 원. 똑같은 보장입니다. 40세 20년 납에 주기약 1억 원. 신한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20 얼마예요? 똑같은 보장이에요. 사망보험금 1억에 20년 납에 똑같이 변액이 운영되고 하는데 보험료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거의 매달 10만원 가까이 보험료 차이가 나. 매달.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6만에 1억이면 10만원을 만약에 얘가 이 사람이 신한 거를 들지 않고 DGB에 10만원을 똑같이 25만원을 내면은 사망보험이 얼마가 돼요? 1억 6천 가까이가 돼요. 사망보험 6천만 원 벌었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월 라이프 25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만약에 250이죠. 그 300이죠. 그죠? 20년간 내면 얼마 되는 거예요? 300씩 10년이면 3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20년 되면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고객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고객님이 배우자님 거를 6천만 원 내고 1억 받으실래요? 아니면 4천만 원 내고 1억 받으실래요? 거기서 어떤 선택하실래요? 자, 보세요. 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이냐면 선택을 정해놓으면 고객은 지금 이름 다 알아. 지금 그 대답을 무조건 그렇게 질문하면 그 대답이에요. 자, 보세요. 아,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 지금 배우자님 사망보험 1억 드는데 6천만 원 내고 1억을 만약 그러시려고 했지만 사망하시면 1억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4천만 원 내고 1억을 받으실래요? 나는 괜찮아. 우리 남편은 건강히 잘 살 거니까 나는 6천만 원 내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하잖아요. 제가 1000명한테 얘기하면 1000명 다 무슨 얘기할 거예요? 이게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적으세요.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객을 만나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 설명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야, 이렇게 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분석을 다 해주는데 여기 봐봐라. DGB는 이렇게 해서 16만 4천 원이고 신한은 이렇게 하게 되면 25만 6천 원이야. 너무 비싸지? 이건 이렇게 싼데 근데 네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라이프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너도 지금 비싸게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네가 지금 든 종신보험은 나빠. 근데 이렇게 저렴한 보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16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네가 실제로 4천만 원만 내고 1억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내 생각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설명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아, 내게 안 좋구나. 그래서 깨고 이걸로 갈아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고객님은 4천만 원 내고 1억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6천을 내시고 1억을 받으시는데 그걸 1,000만 원 정도 손실 보더라도 3천만 원에 1억을 받게 제가 만약에 해드리겠다면 어떻게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보험 나쁘다 그랬어요? 깨라 그랬나요? 제가 들으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각 회사에 가면 매달 각 공지가 다 월대 올까봐 하니까 뭐 이건 따로 안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뭡니까? 고객님,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렴한 보험입니다. 아까 전에 그 두 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설명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저는 오픈하지 않아요. 저희 식구들한테. 회장님이 우리 식구들이고 하니까 교육해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 쓰세요. 아셨죠?
자, 다음은 뭐예요? 보장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고객님이 드신 걸 이거 노트에다가 십자가를 그리세요. 지금 그려보세요. 고객님, 십자가를 크게 그려요. 정중으로. 왼쪽 상단에 뇌라고 쓰세요. 위에. 왼쪽 상단에 뇌. 오른쪽에 심장.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백지 화법이라고 해요. 백지의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다가 큰 동그라미 그리세요. 왼쪽 밑에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짝대기 여기에다가 짝대기를 딱 벗어 제일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쓰세요. 제일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100% 쓰세요. 100%. 그 다음에 거기에다 중간에 조금 작게 원을 하나 더 그려요. 그 원 안에. 그리고 그 원에 또 여기에도 짝대기를 이렇게 붙여서 이건 뇌졸중이라고 쓰세요. 뇌졸중. 그건 63%의 받을 확률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동그라미 조그맣게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거기다 짝대기 긋고 뇌출혈이라고 적으세요. 뇌출혈. 범위는 9%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제일 크게 똑같이 크게 그려요. 그리고 짝대기 긋고 뭐예요? 허혈성 심장 질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안 보고 백지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죠? 쓰고 있는 걸 저는 뭘 하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가서 커피숍에서 백지 화법을 하면 그 고객은 뭘 보고 있어요? 내가 펜을 쓰고 고객한테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이거의 범위에 대한 걸 설명을 해요. 그럼 그 고객을 듣고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전문가구나.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온 걸 가져가요. 사업가에서. 보기는 되게 좋죠. 넘겼어요. 고객님, 여기에서 범위가 뇌랑 심장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요. 비율적으로 이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제일 넓은 건 뇌혈관 질환이고요. 이렇게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은 이 PPT를 보지 나를 봐요? 이 PPT를 본다고. 그러니까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조금 더 강하게 알려주는 게 백지화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험업계의 상위 1% 컨설턴트들은 백지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직으로. PPT로 만들고 막 노트북 가져가서 막 컨설팅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조금 더 이렇게 멋져 보이긴 한데 설명이 이 노트북을 같이 보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노트북을 같이 보면서 화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은 이렇게라도 하지만 노트북을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고객이랑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보장의 범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자, 고객님, 제가 뇌하고 심장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고객님, 뇌하고 심장의 범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다 그려보세요, 다시. 자, 십자가를 그리세요. 크게 뇌하고 위에 뇌하고 심장으로 나뉩니다. 뇌에는, 그리고 동그라미 그랬어요. 뇌에는 따라해보세요. 뇌에는 짝대기 긋고 뇌혈관 질환 쓰세요. 뇌혈관 질환 100%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그리시고 써보세요. 짝대기 긋고
두 번째는 뇌졸중. 또 63%. 또 동그라미 그리고 뇌출. 몇 퍼센트예요? 9%. 그리고 심장에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모습을 고객들은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객님은 지금 고객님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고객님 지금 이거 뇌출혈로 되어 있으신데 이게 받을 확률이 9%인 거 일부러 알고 선택해서 드셨나요? 알고는 계셨어요? 혹시 고객님이 만약에 머리가 아파서 갔어요. 머리 아파 갔더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갔더니 혈관이 좁아져서 그래서 지금 뇌혈관으로 진단을 내려주겠대요. 그래서 처방전하고 약을 져줄 테니까 수술할 상태는 아니래요, 의사가. 그럼 고객님은 뇌 쪽으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진단서를 떼서 청구하러 가겠죠. 맞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 거예요? 고객님 지금 들어. 고객님은 어떠실 거예요? 만약 못 받는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 수술비도 2천만 원이 있어요. 뇌출혈 수술비가. 근데 거기서 여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약관상에 보상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청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약관상에 이거 보상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열받으시겠죠? 어떠실 것 같아요? 나빠요 그 사람이? 당연히 미워하죠. 미워한다고 되는 건데 설계사가 더 줘요? 안 줘요. 그럼 열받아서 해지하겠죠? 그럼 해지하면 돈 다 돌려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고객님 어떠실 것 같아요? 3천만 원 청구하러 갔더니 여직원이 그래요. 아,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약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고객님 저희가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그죠? 열도 받고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눈빛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여직원이 죽었는데 그렇지 속으로 내가 자 여러분의 이 마음을 고객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셨어요?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죠?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질문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나라면 나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잘 지금 조금 전에 돌아봐봐요. 제가 이 질문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뒤에도 질문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 김선진이가 보험 하나 팔아먹으려고 나한테 수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나라면 어떨까? 나는 어떤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뭐냐면 상황을 만들어. 그 고객을 상황에 넣어요. 상황을 만들어. 아까 전에 선택의 질문 말했죠. 여러분들 이거 각 사업당 가서 가르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설계사들 알려주지 말라고. 어? 너 신입만 경력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 아니 농담이에요. 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래 얘기해도 그냥 아 뭐 저 사람이 저런 거 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질병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수증에서 실비 청구 해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오른쪽에 국제질병분류표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칸이 있고요. 거기 보면 내가 상해로 가면 S 진단서에 보면 상해로 가면 암은 C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피내암, 뭐 경계승뇨 이런 거는 D 코드라고 해요. 양성증에 무슨 얘기 하세요? 질병은 M으로 시작합니다. 뇌 쪽은 I로 시작해요. I29, 28.5. 그게 뭐냐면 국제질병분류 코드라는 그 코드명을 의사들은 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준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들어오신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게 아셨죠? 지금 30분인데 딱 10분만 쉬고 40분에 해서 딱 10분만 클로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실까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할까요? 아 그냥 해도 될까요? 아 이거 또 쉬고 싶은데 못 쉬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리고 질병 휴유장애라고 해서 요거는 상해랑 질병 휴유장애 예시표인데 이게 이제 각 사업단에 가시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질병 휴유장애라는 걸 가입했어요. 이 사람의 치매가 진단을 받아서 심각한 치매 CDR 척도 점수 4점을 받아 80%를 받았어요. 그럼 5천만 원 가입했으니까 80%면 얼마예요? 8호 40. 그러면 4천만 원 받았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양쪽 고환이 골맞대.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 양쪽 고환을 다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장애율이 50%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4천, 5천에서 4천 받았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양쪽 고환을 잘라서 50%야. 그럼 얼마 받아요? 아까 5천에서 저 CDR-도 치매로 4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았죠. 근데 양쪽 고환이 썩었대. 그리고 잘라냈대. 그러면 얼마 남은 거에서 얼마 줘요? 얼마 줘요? 얼마? 500? 얼마 줘요? 상해 질병 휴유장애나 질병 휴유장애는 무한 반복 지급이에요. CDR 척도 4가 돼서 4천을 받고 만약에 양쪽 고환이 날아가서 또 거기에 50%고 5천을 받고 그 다음에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나이 연세 있으신 어머니들은 인공관절 수술하면 한쪽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30%예요. 그러면 5천만 원 가입하면 또 3, 5, 15, 1,500만 원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80세로 컨설팅을 많이 해요. 보험료가 비싸서. 근데 80세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70대 초중반부터 90세 전후로가 이제 치매와 이게 거의 그 정도가 되거든요. 80대 중후반까지. 근데 80대로 해버리면 치매도 못 받고 거의 건강한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질병 상해 휴유장애를 할 때 90세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각 진단비와 각 특약별로 해서 보험료가 다 비교가 돼 있어요. 각 사별로. 이거는 이제 각 회사에 다 비교가 돼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한테 암진단비 1,000만 원 해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 해주시겠어요? 암진단비만 해주려고 해요. 여기 1,000만 원에 8,700원이고 여기 15,000원이고 동부에 내생에 든 데는 19,000원이에요. 그럼 어디다 해주시죠? 암. 농협선고.
MG. 농협이 제일 싸죠, 그죠? 남자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을 만약 이 사람의 수술 상해 수술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다른 데는 막 1,000원, 1,400원인데 여기는 700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부분들, 좋은 진단비와 좋은 특약들만 조합을 해서 컨설팅이 가능하다. 다 분리해서도 컨설팅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너 보험 깨고 나한테 들어가 아니에요. 그걸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돼. 옛날에는 무조건 깨고 가입시켜 이랬단 말이에요. 깨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특약들은 정리를 하고 범위가 낮은 것들은 범위를 해서 조정을 하고 거기서 내가 범위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쓰던 생활비를 줄이게 해서 저축을 만드는 거예요. 저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놔두래요. 아까 전처럼. 선택을 주고 이렇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 거 보니까 야 지금 거 보니까 네 거 엉망이다.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 기분이 처음에는 그냥 친구니까 들어줬는데 끝내러 와서 하는 얘기가 내 거 다 주니까 깨내라고 계속 얘기해. 나 근데 그냥 이건 안 건드릴게. 나 신랑이랑 좀 얘기도 해봐야 돼. 이렇게 거절해버리고. 안 그럴 사람도 내가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이제 배운 지 얼마 됐다고 네가 안 좋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도 심리가 되게 여자들끼리 심리는 이거 표현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특약별로 각 조립이 가능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자 봅시다. 자, 이 설명들을 아까 전에 세분화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예요? 자, 다시 4개를 피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저렴한 보험료. 두 번째, 보장의 크기 아까 뇌신경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갱시에 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장의 범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장의 크기는 똑같이 1억 냈는데 13만 원이었냐? 25만 원이었냐? 16만 원이냐? 25만 원이었냐? 이해 가요? 맞죠? 자동차 보험 80만 원 낼래요? 아니면 100만 원에 똑같은 보장 들을래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보장의 범위는 어때요? 아까 전에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코드라는 걸 쓴다 했죠? 아까 전에. 코드가 I가 뭐 예를 들어 10부터 29까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0부터 20까지는 뇌출혈만 되는 거예요. 뇌출혈 2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뇌졸중이 4가지고 뇌혈관 질환이 10개고 거기에 더 넓은 게 또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배우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질문을 이렇게 질문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암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람이 부담이 되잖아요. 고객님 암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혹시 고객님 암보험이 비갱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보험이 갱신형이세요? 아니면 비갱신으로 돈 막 안 오르게끔 되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고객님 종신보장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을 이렇게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입으로 뱉고 공책에 그리고 내가 입으로 뱉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가 돼요. 안 그러면 교육 듣고 멍하니 있다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네. 그러고 가고 끝이에요. 이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객님 이제부터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이따 50분에 끝내고 저랑 레슬링을 할 거예요. 레슬링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따라하세요. 아셨죠? 자,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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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이 들어놓으신 게 비갱신으로 갱신되지 않은 보험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고객님의 보장 암 보장 기간이 종신토록 이렇게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지 짧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객님, 혹시 고객님의 여유가 없을 때 납입 중지가 돼서 이 보장을 혜택을 받되 중지가 가능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고객님 보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고객님이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암진단비가 지급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유방암으로 진단받으면 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지 내셔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납입 면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도 인출이 혹시 고객님 사람 살다 보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객님이 납부하신 거에서 일부러 인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객님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되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납입을 해서 이걸 다 자산화 만들 수 있는지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까지는 이제 가서 요거 가지고 사업변경 얘기하시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요 정도만 질문을 해도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뭐 컨설팅했던 자료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각 사업단마다 컨설팅하는 툴, 엑셀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사업단, 여러분들 지점 가시면 그 지점에서 쓰는 그 보장 분석 툴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점장이 사업단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 툴을 받고 거기에 보장 분석을 이런 식으로 얼마인데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이제 만나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너 이거 가자마자 나한테 안 해도 돼.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한테 안 하시기로 했어요. 안 하시는 조건으로 내가 설명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거 꼭 하시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혹시 네가 이제 들어놓은 거, 그랬더니 나는 암보험이 있는데 안 그래도 네 말한 것처럼 내가 좀 비싸게 내는 것 같거든. 그럼 네가 한번 좀 봐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줄 건데 그걸 조금 더 고급지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멘트를 제가 조금 만들어 봤어요. 자, 보유한 증세의 담보들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싸구려고 얘기해 볼게요. 네가 든 보험들 정말 엉망이야. 그래서 네 거 깨야 될 거 내가 확인 좀 하고 불필요한 거 깨고 신규로 가입하자. 이게 이 얘기예요. 네가 들어놓은 것들 보았더니 엉망이야. 그래서 뭐 체크할 것도 크게 없고 네 건 새로 갈아타야 될 게 좀 있는데 그것들 내가 확인해보고 새로 가입서 이렇게 사람 가지고 올게. 이게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재정비란 뭐냐면 고객님이 들어오신 것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정비를 좀 해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낮추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한 증권의 담보들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들만 정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지금 막 보험을 들어라 깨라 보험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 2시간 강의를 했잖아요. 서서 보험이 나쁘다 안 좋다 뭐 보험이 안 좋으니까 갈아타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한마디라도 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어요? 안 느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 느낀 만큼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막 조금 안다고 근데 네 거 이거는 별로 안 좋아 이거 네 거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 네 거는 이거는 변액이어서 이거 수익률도 엉망이고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어 네 건 안 좋아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듣는 입장에서 불쾌해요 나중에. 그래서
고객님이 들어오신 담보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거기서 부족한 것들을 정비를 한번 해봅시다. 부족한 담보들을 넣으려면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재정비를 해서 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썸마리로 한번 해볼게요. 또. 부족한 담보 금액을 해약을 하고 납부 금액을 늘리지 말고 그냥 새로 웬만한 걸 갈아태우자. 얘기와 비슷한 얘기.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족한 담보들을 넣으려면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재정비를 해서 조금 더 보험료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자 저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